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1회차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문제 풀면 1회차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1회차의 후반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4번 문제인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령에 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서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이건 안 됩니다. 여기 지배관리가 누구 하에 있어야 되냐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이 대목이 틀렸고요. 네 번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사업주가 주관했고 사업주가 참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때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5번 지문 들어갑니다. 5번 지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진폐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4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는 사회복지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27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법률에 청소년복지지원법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법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끊어요. 노인학대의 종류는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동그라미가 8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달체가 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모두 9가지입니다. 노인학대에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말한다. 하나 빠졌죠.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야 장애인 학대의 개념에 들어가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이것이 전달책에 맞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부분이 이거죠. 언어적 폭력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3번 지문은 맞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죠. 5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5번 지문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6번 문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에 제정됐고 정신보건법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제정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가진 자를 말한다. 이건 옛날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정신보건법 것이고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이렇게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또는 기분 장애로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정신질환자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망상환각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2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66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67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제는 아동복지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67번의 문제 지문을 보시면 상당히 지문이 깁니다. 이러한 긴 지문의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이러한 문제 연습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으로 제한되어 있죠. 이렇게 긴 지문을 한 번에 읽으려면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제 지문이 좀 길게 나왔다 싶으면 바로 끊어읽기로 정리하시면서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동학대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란 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죠. 여기 이제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같이 읽어요. 시작.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에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정서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란 것이 없어요. 경제적 착취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언어적 폭력이라는 것도 없죠. 언어적 폭력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대목은 여기겠죠.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1119라고 하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요, 별도로 따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의 2번 지문 해결했고요.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끊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여러분,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불량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불량행위라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나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 시설이 바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19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법상 소년이라 하거든요. 소년법상 소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9세 미만이라 그래요. 따라서 여기 보면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소년법상의 소년과 일맥상통하겠구나라고 여기서 또 알아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3번 지문의 포인트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맞고요. 4번 지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이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학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아동학대가 심각했을 때, 상당히 많았을 때 이러한 관련 법률 조문이 신설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67번에 4번까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지문이 틀렸다는 소리인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일종의 결격입니다. 결격인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바로 2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동학대 10년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성범죄였죠. 성범죄도 10년입니다. 성범죄도 10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도 10년, 결격, 그 다음에 성범죄도 10년 이런 것은 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에 67번의 5번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67번에서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했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그런 것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의 조문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10년간 결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령상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하는데 다음 내용에서 위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 법조문에 있는 위기 상황을 쭉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틀립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을 했다면 네,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계 지원을 해주죠. 이럴 때는 생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한 질병입니다.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했다면 의료 지원을 해주죠.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다. 이것도 위기 상황이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해줍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끊어요. 타인으로부터 성매매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해줍니다. 4번 지문이 잘못됐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여기 위기상황이란 걸 정해놨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또 됩니다. 68번에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가구 구성원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할 때 이럴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6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다라고 해요.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했으니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맞고요.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가 있고 법인의 다른 회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합니까? 아니면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회계와 목적사업 회계가 따로 구분되어서 회계 처리돼야 됩니다. 리을짐은 탈락입니다. 자, 69번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거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69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70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은 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은 산재보험에서 관리운영기구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정책 결정하는 기구는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정책결정기구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다. 디귿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시군구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의결기구는 어딜까요? 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중위소득을 의결, 결정합니다. 탈락입니다. 3번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1번 문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은 누굴까요?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목이 중요하죠.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상당히 곤란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기 자폐증이 있고 비전형적 자폐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발달 장애가 자폐로 이제 바뀐 건데, 이 명칭이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자, 여기는 지적장애고요. 지적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고, 여기는 자폐장애죠. 자폐장애가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경우가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기역과 니은과 디귿까지를 말해요. 자, 리을은 뭐냐? 자, 리을은 정신분열병, 일명 조현병이라고 하죠.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건 정신장애입니다. 이건 정신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 리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됩니다. 71번은 발달장애인의 내용을 법령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7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는 각 법령의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영유아 보육 법령에 어린이집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법령상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복지 법령상 지역 아동센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없어졌죠. 정신재활시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노인복지법령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정신보건법 때는 있었지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4번이 앞부분만 봐도 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입니다. 국가직 민법 사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국가직 민법 사협. 자, 여기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예전에 있었죠.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바뀐 겁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렇게 나오면 X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왔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맞습니다. 자, 여기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게 있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X, 유료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명칭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동복지법령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나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우리가 일명 공부방이라고 하죠. 이런 공부방에서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 교육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러면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은 지역 아동센터를 찾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없다. 자, 보니까 중독자 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중독자가 있고 생산품 판매가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정신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중종재생품입니다. 중종재생품 5글자죠.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뭐겠어요? 중독자 재활시설, 이게 종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훈련시설, 생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하나, 둘, 셋, 넷, 5개가 깔렸죠. 따라서 이것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는 이 자리에 정신재활시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때문에 틀렸고요. 노인복지법령상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약암 보호, 단기 보호, 이 방문 간호가 포함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노인복지법령상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자, 72번에 5번 지문에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노인복지법령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니까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7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시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73번 문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기초연금 사업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만 원이 징역 1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이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정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등 모든 정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 누설했을 때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은 최근에 교통정리가 좀 됐습니다. 9가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가지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2가지가 3.3에 해당되고 나머지 9가지가 5.5에 해당되는데 기초연금법령이 바로 5.5에 해당됩니다. 제가 5.5라고 한 것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죠.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40에서 90%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심판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대개 공공부조, 기초연금법령은 공공부조 법률이에요.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의무입니다. 신고의 의무인데 기초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겠는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요. 자, 73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4번은 이의신청, 5번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가 좀 지엽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법령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끊어요. 기준소득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원액 곱하기 9%잖아요. 근데 이 기준중위소득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끊고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죠. 보수월액. 이건 뭘까요? 보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보험료를 더 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두 사람이죠. 근로자와 자영업자이며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에 180일입니다. 180일이에요. 18, 180.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이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18, 240이 아니라 18, 180입니다. 리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74번에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별표.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것을 네 가지로 해서 박스 처리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리을.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75번 문제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자원봉사 센터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거는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단체의 개념이에요. 자원봉사 단체의 개념이고 자원봉사 센터가 되려면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단어만 좀 기억하세요. 개발, 장려, 연계, 협력. 개발, 장려, 연계, 협력이 들어가면 자원봉사 센터고 그게 없으면 자원봉사 단체구나 구분하시라고요. 2번 지문 잘못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합니다.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2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3번 지문은 행정안전부로 바꾸시면 되고요. 정부조직법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요. 자, 마지막 5번 지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 뭘 받는다? 인가를 받아서 등기함으로 설립됩니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라 했으니까요.
자, 75번 문제까지 해결했고 75번의 답은 2번 자원봉사 센터가 아니라 그 지문은 자원봉사 단체의 지문이고 자원봉사 센터가 되려면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이런 단어를 꼭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혼동됩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노하우는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차의 모든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고 다음 시간에 2회차부터 또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